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최근에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부가 AI 강국으로 가겠다 하면서 2조 원 규모로 추진한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본입찰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무응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결과가 좀 뜻밖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좀 자세히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입찰이 없었다 이걸 넘어서 왜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 그리고 사업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그 수익성 문제 이게 가장 먼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2조 원이나 들어가는데 돈 벌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많이 꼽힙니다. 공모 지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가격을 싸게 해야 하고요. 아 가격부터 낮춰야 하는군요. 네, 거기다 이제 대학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는 뭐 할인이나 바우처 이런 것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와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적인 성격은 굉장히 강한데 정작 이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쓸지, 그 수요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는 판만 깔아주고 돈 버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덜컥 참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수익성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정부 지분이 51%.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의 과반수 지분을 갖는다는 건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51%면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사업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지분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감사도 받아야 하고. 아, 국감까지요? 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죠.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풀리면 뭐 배임 문제 같은 것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와, 배임이요. 그건 진짜. 네. 물론 정부 입장은 뭐 정책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간 기업들이 가진 그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경영 자율성도 좀 걱정되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까지 다 져야 한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특히 그 독소 조항이라고까지 불리는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마 이 부분이 참여를 가장 망설이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공모 지침서에 보면요.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돼서 SPC를 청산하게 될 경우에 공공이 출자했던 돈 전액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전에 약속했던 이익률까지 민간 사업자가 다 보전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물어내라는 건가요? 그렇죠.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하라는 거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더라도 민간 기업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일절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와, 아니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책임은 민간이 진다고요? 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잘못될 경우에 모든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민간 참여자가 떠안아야 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건 정말 누가 선뜻 나서기 어렵겠는데요. 그야말로 독소 조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그 국산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죠. 이걸 꼭 써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요? 네. 그것도 부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시스템에서 국산 AI 반도체, 그러니까 NPU 비중을 50%까지 맞춰야 한다는 요건이었는데요. 50%나요?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국산 NPU가 아직 시장에서 성능이나 안정성 같은 게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그것도 절반씩이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기술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사업적인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이 됐던 거죠. 물론 이게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려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죠. 취지는 좋은데 당장 이걸로 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까지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수익성인 낮고 정부 간섭은 많을 것 같고 책임은 다져야 하고 기술적인 부담까지 있고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대로 무산되는 건지? 일단 정부는 기존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공고를 하겠다는 거죠. 조건을 안 바꾸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간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좀 조율할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근본적인 조건 변화 없이 과연 참여하려는 기업이 나타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만약에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아무도 안 나타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표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서거나 하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좀 큰일인데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그 엔비디아 같은 첨단 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본래 목표 달성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기대되는 수익은 낮은데 정부 통제 가능성은 높고 실패했을 때 책임은 전부 민간이 져야 하고 거기에 기술적인 부담까지.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딱 이 구조였던 거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어떤 청사진, 그 의욕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정작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할 민간 파트너들의 현실적인 입장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계가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AI 인프라를 확보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말 국가적인 과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하고 또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야겠네요. 네,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